차도리 미쌤입니다. 혜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신나는 수업 만들. 자, 리딩도 스마트하게 새 학기에는 스마트 리딩으로 수업해요. 오늘 웨비나의 제목인데요. 네, 리딩을 정말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 리딩을 가지고 새 학기에 수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새 학기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학원이나 공부방,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영어를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새 학기를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새 학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리딩도 스마트하게 어떻게 수업을 하시면 될지 한번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스마트 리딩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제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카페에 지금 가셔서 이렇게 확인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총 3단계로 간단하게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석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이미 달성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화면을 캡처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냥 이 PPT 화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같은 거, 뭐 책 소개할 때 이런 거를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을 많이 캡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부담 없이 하시면 되고, 제가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이 PPT도 다 같이 카페에 올려드릴 거니까 자료에 이 내용 너무 좋은데 해서 그걸 막 이렇게 적거나 하시느라고 이제 집중 못 하시거나 너무 막 빠르게 넘어가서 못하고 이제 넘어간다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네, 세미나 들으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매니저님께서 글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 글을 언제까지 후기를 남겨야 될지를 이제 기간을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일요일 정도까지로 이제 하실 건데 그 안에 이제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처했던 사진, 그리고 세미나에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뭐 교재에도 새롭게 알았던 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편안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크게 3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리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스마트 리딩이 많고 많은 리딩 교재 중에서 어떤 점이 좋고 또 새학기에 왜 이 교재를 쓰는 것이 좋을지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딩 액티비티와 그다음에 새학기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사용하셔야 될 자료들 중에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리딩은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초등 리딩 교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18권의 교재가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꼭 이 정도 되면은 한 번씩 살짝 잠기더라고요. 자, 스마트 리딩 함께 살펴볼게요. 자, 스마트 리딩은 교재 레벨을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보시면 1.1, 뭐 1.2, 1.3 해가지고 교재 단계를 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의 몇 번째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드 카운트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수와 렉사일 지수랑 CFR까지 같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서 교재를 선택하실 때 이 레벨에 어떤 것을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레벨이 Pre-A1부터 A2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픽션과 논픽션이 레벨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 2, 3 레벨에서는 픽션과 논픽션이 제일 많은 3권 같은 경우는 반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 4에 가면은 처음에 레벨 1과는 반대로 이제 픽션이 4, 논픽션이 12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5권, 6권에 있어서 레벨에서는 모두 다 논픽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영어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논픽션을 조금 더 이제 수업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의 구성을 이렇게 한 번에 쫙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재 한 권에 총 3권의 교재가 다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스튜던트북, 그다음에 월북, 그다음 마지막에 월북까지. 그래서 스튜던트북은 단계별 주제와 레벨에 맞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배경 지식을 위해서 동영상 링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북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학습, 그리고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다시 한번 스스로 또는 숙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교재 2권 다 모두 이 스마트 캠퍼스에서 이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북 같은 경우도 어휘 학습이 사실 아이들이 교재를 가지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따로 뭐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단어장을 만든다거나 하셨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필요 없게끔 이제 월북 자체도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어를 아이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문장 안에서도 활용을 하면서 읽기 능력까지 키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냥 월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드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가지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단어를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재미있게 퀴즈를 풀듯이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자기 주도 학습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리딩의 부가 자료를 제가 레벨 1부터 3까지, 4에서 6까지 해서 이렇게 딱 표로 나눠서 보여드렸는데요. 교재에 그 담고 있는 자료가 학년에 맞게, 그 레벨에 맞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는 고학년에서는 없고요. 그리고 테스트와 워크시트도 이제 구성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걸 딱 보시면 이 교재 레벨에는 어떤 자료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가 자료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셀러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6, 24, 32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계획표를 세우셔야 된다거나 차시를 정해가지고 이번에 학습은 어떻게 끊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 권을 어느 정도의 그 시간 동안 학습을 완료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목하고 장르, 그다음에 키워드랑 그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학습이라는 거 페이지도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표 같은 거 이제 작성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레슨 플랜 같은 경우는 각 레벨마다 샘플로 1개 유닛씩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닛, 그다음에 테마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뭐 장르, 그다음에 수업 동안에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재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웜업부터 before reading, 그다음에 랩업까지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공개 수업 같은 거를 하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레슨 플랜에 담겨 있는 차시를 보셨다가 내가 레슨을 준비할 때 공개 수업을 준비할 때 이 교재의 레슨을 활용하시면 따로 뭐 만들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다 1과 뭐 유닛 1 이런 레슨 1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것은 지금 1권 같은 경우는 유닛 10이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니까 이걸 보시고 내가 교재를 선택을 하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레슨을 공개 수업에 써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 리스트도 다 교재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 단어, 그리고 뜻, 그다음에 어떠한 파트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로 뜻이 해석이 되어 있고 또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시거나 단어를 좀 학습하거나 아이들 스스로 단어를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낮은 단계의 친구들은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서 게임에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액티비티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그때 이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 자료도 있는데요. 먼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이 아이는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고 싶다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리뷰 테스트, 또 월 테스트 이렇게 다양하게 테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간고사에서 미드터럼이라고 했는데 이제 프로그레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가 다 있으니까 네, 수업에 활용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 뭐 학습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수업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워크시트이 있는데요. 뭐 해석을 해보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직접 써보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선이 그어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이제 의미가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한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쓴다든지 이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레벨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따로 선생님들이 단어를 가지고 뭔가 이제 워크시트를 만들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워크시트이 레벨 1하고 2에는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패턴 문장을 학습할 수 있고 그 안에 단어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딕테이션 워크시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벨 1부터 3까지만 있는 건데 이것도 아이들이 직접 들어보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내가 듣는 것들 어떤 단어가 주요한 것인지를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거나이저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그 본문의 내용을 아이들이 한눈에 딱 이렇게 뭔가 도표화해서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가지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그 내용에서 주요한 문장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원인이 있다면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가지를 쳐나가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리딩을 하고 나서 이런 학습을 워크시트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또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ack to the Passage Extension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왔던 표현을 조금 다르게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앞에 나왔던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unscramble 워크시트도 있는데요. 단계별로 지금 보시면 처음 이제 낮은 단계는 단어를 그냥 간단하게 좀 보기 쉽게 문장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해서 섞어서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친구들이 어순을 사실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장 구성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는 거. 그리고 처음 시작 대문자, 끝날 때 마침표나 뭐 물음표나 이래서 기호까지 잘 쓰는 것들도 연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표처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또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패시지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자료가 있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써야 할 때 본문을 직접 쓰지 않으셔도 이렇게 긁어서 복사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또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본문도 있고 그다음에 번역본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게임을 하거나 자료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것
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재의 이북에 보시면 그 배경 지식을 위한 비디오가 다 하나씩 있는데 그 링크를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딱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찾아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비디오의 주소, 제목, 그다음에 길이,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오늘 영상을 어떤 건지, 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으셔도 이걸 보고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비디오 링크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이 퓨처의 스마트 리딩은 다른 리딩 교재에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022년 영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찾아봤는데요. 영어 교육과정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를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주요 의사소통이 되는 수단이 되는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항상 미래 사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그런 세계인과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언어에는 말로 하는 언어도 있지만 몸짓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글이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로 영어의 영역을 구분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능적인 관점에서 약간 좀 기존 방식을 탈피해가지고 조금 다른 줄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해, 표현, 그리고 상호자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해서 이것을 또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세 가지에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해, 표현, 상호작용 이렇게 이게 교집합으로 딱 되어 묶여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해는 듣기, 읽기, 보기. 그래서 담화의 글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다양하게 결합된 방식을 가지고 내가 영어적인 어떤 지식을,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퓨처의 스마트 리딩에서는 제가 다양한 뭐 도표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림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내가 잘 몰랐던 배경 지식도 얻을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뭔가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그 표현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영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게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쓰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시하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언어가 내가 배워서 뭔가 이해하고 표현을 하는 것, 이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던졌으니까 이걸 끝,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자 간의 다양한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라든지 토론, 뭐 문자 교환. 요새는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뭐 SNS라든지 뭐 자기가 스스로 짧은 영상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림, 사진, 영상, 뭐 짧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과정이 변화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퓨처의 그 스마트 리딩 교재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이게 뭐지? 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이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 이것을 말할 수 있게끔 네, 훈련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드론에 대해서 딱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그림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3D 매핑이라고 해서 이 그림에 맞는 영상인데요. 우리 이퓨처에 제공하는 그 배경 지식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내가 배우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영어 지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표현 부분인데요.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또는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쓰고 제시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교재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짧은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먼저 이 부분에서 학습을 하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여지는 다양한 그 자동차 탈 것들, 그 기구들은 누가 사용을 하는 것일까? 요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드론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딱 보니까 소방관인데 소방관이 드론을 왜 날리지? 이것을 아이들이 서로 배우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자기 의견을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딱 오늘 배울 거 이거 해서 이렇게 나눠 가가는 것이 아니라 영상도 보여주고 관련된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지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부 목표는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 소통,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심리적 감성, 공동체, 지식정보 처리. 그냥 요 위에 교육 세부 목표 요거를 딱 지우고 본다면 도대체 이거는 뭘 위한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 영어가 이제는 그냥 언어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또 골라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교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나 혼자만의 나의 주변에 이걸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저 언어적인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다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재를 고를 때도 그렇고 이런 세부 목표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교재를 골라야겠다라는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 교육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런 다양한 그런 세부 목표를 한번 스마트 리딩에서는 어떻게 담고 있는지 한번 특징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스마트 리딩을 선택하시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레벨이 체계적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계별로 활동과 또 담고 있는 내용,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떠한 그 레벨의 친구가 와도 이 친구에게 맞는 레벨을 찾아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레벨에 맞춰서 다양한 자료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학습을 하기가 더 좋겠죠.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북도 있고 월드 앱도 있어서 아이들이 혼자서 충분히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에 두 개의 지문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할 때 하나만 딱 배웠을 때보다 두 가지의 그 공통된 주제에서 다른 글을 보면서 아,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나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을 쓰면 좋겠다. 어떤 내용을 말하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을 함께 학습을 할 수가 있어서 영어와 교과목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휘 및 배경 지식 강화라고 해서 월드북, 월드앱 그리고 어휘가 그냥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확장될 수 있게끔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또 지문에 맞는 이야기에 맞는 다양한 배경 지식도 습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그 매체를 통한 학습이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북을 통해서 또 QR코드를 통해서 월드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좀 더 멀티미디어 이렇게 환경 안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다양하게 또 아이들이 책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학습 효과가 더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의 스마트한 시스템. 그래서 교재를 지금 보시면 위랑 아래 이렇게 레벨이 조금씩 이제 점점 이제 더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림이 처음에는 조금 더 귀엽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쓰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글에 있어서 아이들이 채워 나가야 되는 것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이건 도대체 뭐지? 조금 더 아이들이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한 이런 충족도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 리딩을 이렇게 뒤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봐도 이 내용은 영어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니 되게 놀랍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트렌디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아이들의 흥미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교재를 이따가 한번 이북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나의 주제에 두 개의 지문이라고 해서 각각의 주제에 맞게 두 개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사이언스인데 how we smell 하고 how some animals smell 해서 우리가 하는 우리가 냄새 맡는 것과 동물의 냄새 맡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은 것도 같이 배울 수가 있으니까 더 흥미롭게 두 개의 주제 그 하나의 주제에서 두 개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목을 지금 배울 수가 있는데요. 뭐 소셜 스터디라든지 사이언스, PE, 아트 그다음에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까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도 아이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화학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도 좀 낯선데 화학 이야기를 영어로 배우니까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재밌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에 보시면 QR코드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찍으시면 스마트 리딩의 월드 앱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재 안에 보시면 이 QR코드는 바로 음원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북을 보시면 여기 비디오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관련된 영상이 바로 재생이 된다는 것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학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이 퓨처의 이 스마트 캠퍼스 이북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북의 기능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이 퓨처의 이북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그 메뉴보다 훨씬 많은 메뉴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이북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서 음원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스튜던북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월북까지 같이 이북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아이들과 활용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위한 영상 자료까지 있다는 거. 자, 요 자세한 화면이 이따가 제가 이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튜던북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스마트 캠퍼스로 한번 가서 직접 교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새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교재를 한번 띄워놔 봤는데요. 제가 이거는 6.1 교재예요. 그래서 6.1 교재에서 지금 보시면 유닛 5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VR 페인팅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아트인데 뭔가 되게 테크놀로지가 같이 결합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이 목차 위에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해서 누르시면 스튜던북과 월북이 나와 있어요. 누르시면 컨텐츠에서 바로바로 그 괄호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없을 때는 X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My Stories라고 있는데요. 내가 저장한 북마크와 메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메모, 그래서 내가 교재를 사용하다가 내가 뭔가 교재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놓고 아이들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것들 메모를 하셔도 되고, 이 페이지는 좀 중요하니까 아니면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이야 라고 해서 북마크를 해놓으시면 기억하기 쉽겠죠. 제가 넘겨보시면 이렇게 아까는 분명히 빨간색이 아니었는데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거는 제가 북마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My Stories에 들어가시면 북마크한 페이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메모를 남겨두면 여기서 저는 지금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뭐 날짜를 적어놓으시고 몇 학년 아니면 무슨 반에서 여기부터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북마크를 해놓으시면 되고, 메모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표시가 메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자, 제가 적어놨어요. 프로젝션 매핑이란 기존 건축물에 강한 빛의 영상을 입혀서 표면이 바뀌도록 하는 영상 기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새로운 어떤 단원을 배울 때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뭔가 되게 최신 이런 트렌드에 관한 내용이라면 설명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이 메모를 해놓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미리 정해놓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키워드를 들어보고 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여기선 이런 단어를 배우고 이런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영상이 재생이 되거든요. 제가 다시 공유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이 새로 나올 때마다 공유를 해야 돼가지고, 네. 자, 여기에 보시면, 3D projection mapping is the merging of real and virtual worlds. Basically, in a nutshell, we project 3D models onto their real life 공이 counterparts and 완전히 then magic 동물을 happens. 없애버리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큰 식물이 막 굳어보이는 이렇게 실제 건물에다가 하는 거죠. We're at home in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 클래스나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 해놓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건물에다가 영상하고 빛을 쏴서 진짜로 그 안에다가 건물에 뭔가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뭔가 건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건 도대체 뭘까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 있죠. 그래서 What are the people doing?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경험에 대해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수업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게끔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으로 벌써 압도가 되고 있죠.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처음에 여기에 보면 오페라 하우스인가요? 시드니에 여기가 그냥 건물이 있었는데 뭔가 되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바뀌고 있는 것들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바로 한눈에 이게 바로 매핑이라구나, 프로젝션 매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흥미롭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단어도 필요한 것들도 영어로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듣고 네, 바로바로 여기서 듣고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여기 뭐 펜이라던가 뭐 이런 거 색깔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이따도 드리긴 할 건데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 전에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서는 뭔가 신비로운 생명체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도대체 이 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서 좀 더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뭐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오늘은 문장을 한번 몇 번 읽을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 5번까지만 있는 걸 넣어볼게 하고서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2번만 읽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아이들과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오늘은 5번 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오늘은 운에 맡겨보자 몇 번을 읽을지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셔도 되고 또 아이들과 번호를 정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오늘 너가 몇 번이다 해서 딱 번호가 나오면 그 친구가 읽거나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그냥 자 여기부터 읽으세요 친구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주사위도 이따가 또 제가 게임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굴려서 나온 거 가지고 뭐 3번 이렇게 가지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몇 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도 있어서 아이들과 시간을 딱 정해놓고서 뭐 휴식 시간을 갖는다든지 게임을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분 동안 읽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제가 또 여기다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메모가 움직여요. 이게 제가 왼쪽 페이지에다가 놨기 때문에 옆 페이지까지 옮겨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장소에다가 딱 놓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내가 8번 문제에서 뭔가 힌트를 숨겨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아이들이 풀다가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ack to the Passage는 약간 그 본문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을 찾아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에 대한 힌트를 선생님이 적어놨어 하면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힌트 36페이지 7번째 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 넘어가서 보면 되겠다. 그래서 3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게 답이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디스플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잘하면 굳이 힌트를 보여주지 않지만 힌트가 필요할 때 이렇게 조금씩 써놓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차트도 완성을 해보고 또 글로 써보고 해서 다양하게 글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워크북을 바로 보면 워크북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을 보면서 아이들과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워크북도 아이들과 숙제를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수업을 할 때 확인을 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수련북으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과가 있는데 12과를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면역 체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뭔가 이렇게 몸속에 나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걸 싸우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봤잖아요. 아이들도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던 그림들이 될 텐데 이런 최신 트렌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딱 봤었는데 영상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The immune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your body. It's what keeps you free from diseases, bacteria, viruses, and even things like pollen. This system is actually a network of cells, tissues, and organs that all work together to defend your body. 사실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아이들이 봤을 때,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되게 조금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뭔가 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표현들, 단어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훈련할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PPT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이북도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월드북인데 여기 월드북에도 마찬가지로 월드 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앱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리딩 또는 이퓨처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단어는 물론이고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채워 넣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할 때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꼭 집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스마트 리딩은 사실 예전에 했던 내가 저번 학기에 리딩을 다른 걸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넘어갈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도 이렇게 쭉 표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넘어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 다른 영역의 교재와 함께 또 하실 수가 있고, 또 스마트 리딩 같은 경우는 6.3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의 레벨을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스마트 리딩 하시고 나서 바로 리딩 타운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월드 플래닝까지 해서 쭉쭉 단계 갭이 크지 않고 바로 이제 연결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스마트 잉글리시나 레츠 스마일 핸드 인 핸드 코스북과도 함께 이렇게 레벨이 된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퓨처의 교재에서 이제 또 활용하면 좋을 여러 가지 액티비티와 새 학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봤는데 특히 교실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교실을 꾸며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룸 아이디어 또는 포스터 또는 게시판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새 학기 시작할 때는 사실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규칙이 전혀 없는 무법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어렵고 수업 시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자꾸 막 끼어들고 막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막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룸 룰스 해서 규칙을 딱 정해놓고 자, 넘버 원 하면 아이들이 바로 얘기하면서 그걸 딱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룸 룰스는 꼭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자료를 그냥 출력하셔도 되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만드셔서 꼭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교실에다가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이런 거 하나만 딱 써줘도 되게 좋겠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 또는 실수가 곧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래 되게 멋있는 말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영어에 대한 이런 생각도 조금 바뀌고 딱 영어 교실에 왔을 때는 지금부터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환경을 보면서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교재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rules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붙여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number one, number two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할 때는 꼭 손을 들어라. 뭐 이런 것들도 쭉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쭈르르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놔두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 맞아 영어 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물쇠랑 열쇠가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의 클래스마다 어떤 목표, 클래스의 골을 여기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 열쇠를 하나씩 채웠을 때 여기에다가 리워드를 뭘 줄 것인지를 같이 아이들과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열쇠를 몇 개를 더 모으면 돼.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좀 더 목표를 가지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쇠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저는 지금 코팅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뭐 테이프로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번 쓰실 거면은 코팅 하셔가지고 하나씩 붙여가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붙이고 오늘 좀 분위기가 영 아니야 그럼 하나를 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면 아이들이 더 말을 잘 듣고 목표를 좀 더 빨리 완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는 새학기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아이들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게시판에 쭉 붙여놓고서 내가 이거를 했다 그러면 체크하고 지우고 이렇게 해서 내 버킷리스트를 한번 완성해보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게시판 자체에서도 뭔가 아이들이 영어로 써놓고 이거를 이뤄나가는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서 뭔가 좀 내가 영어 시간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뭔가 이어지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사실 아이들이 특히 어린 친구들은 와서 꼭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오늘 제 생일이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쭉 표를 해놓고서 그날에 생일이 있다면 축하 같이 해주면 또 좋겠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출력물들도 붙여놓고 아이들과 영어 표현을 익혀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아까 그 버킷리스트랑 비슷한데 이번 해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쭉 적고 나는 요번엔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게임은 좀 그만 아니면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숙제 많이 안 해오던 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번 연도 또는 이번 달 이렇게 가지고 적어 놓을 수 있게끔 해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그 영어 시간을 조금 더 멋지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했던 게 바로
교실 꾸미기 자료들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사실 리워드 차트라고 해서 도장판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탬프를 모으면 이거를 뭐 분기 한 번 또는 한 학기 한 번 해가지고 마켓대를 크게 열어서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뭐 간식도 사고, 게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실 뭐 학교나 학원이나 공부방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쭉 가는 친구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바뀌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친구는 영영 그거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조금 호흡을 짧게 가져서 한 분기에 한 번씩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펀치카드인데 숙제를 잘해왔을 때 도장을 찍어주거나 하나씩 이렇게 모양 펀치로 찍어서 아이들이 이걸 다 하면 여기에 보시면 리워드를 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젤리 하나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숙제를 한 번 안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리워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하게 하면 아이들이 뭔가 하나씩 찍는 즐거움도 있고 또 수업에서 딱 10개, 뭐 20개 이렇게만 딱 채우면 되니까 이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펀치카드 괜찮겠다. 또는 나는 리워드 차트에서 이거를 뭐 어떤 임무를 주고 이거를 잘 해나가는지 숙제 잘하기 또는 수업 시간에 발표 열심히 하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두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채워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스피킹 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실에 규칙을 아무리 붙여놔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막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막 끼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가지고 말할 게 있는 친구는 딱 팻말을 들게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 이름을 부르게끔 하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말을 하기 전에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익힐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디 나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 이런 북마크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북마크 앞에는 이런 뭔가 좀 아이들이 리딩을 열심히 하고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는 그림 같은 걸 해주시면 좋고 뒤에는 직접 쓸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게 홈워크 펀치 카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름을 쓰고 여기에 거꾸로니까 헷갈리네요. 이름을 쓰고 밑에 리워드를 적고 그다음에 여기를 하나씩 잘라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이거는 조금 크게 이제 출력을 한 건데 이거 반 정도의 사이즈로 잘라서 이제 작게 출력을 하시면 갖고 다니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주면 좋고요. 요거는 칭찬 카드 같은 거여서 오늘 수업에 너 정말 너무 잘했어. Best report, effort.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또는 너무 집중을 잘했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거를 많이 모은 친구에게 또 도장을 하나 더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이 세 개를 다 모았을 때 뭘 준다. 이런 것들을 또 걸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를 이제 받으면 항상 아이들에게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이름을 막 예쁘지 않게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출력하셔가지고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거나 간단한 가입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유료 자료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스피킹 시트, 스틱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학기에 요거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말풍선에 보면은 여기다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을 잘 못 외웠을 때 이렇게 딱 들면은 저 친구 이름이 뭐구나라는 것도 아시면서 그 친구가 할 말이 있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막대만 붙여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빨리 집게를
해주시면 아이가 뭔가 말할 때 계속 들지 않고 나는 발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옷에다 꽂아놓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딱 보고서 저 친구 하고 싶구나. 왜 문제를 여러 가지 이렇게 빨리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딱 찍어 놓고서 선생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찍어 놓고도 아이들이 글 쓰는 데는 또 도움이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싶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마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예쁜 그 깃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들이 정답을 써놓고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써놓고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귀여운 자료를 발견했는데 이게 뭘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석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북마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자석을 양쪽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테이프로 되어 있는 자석도 팔더라고요. 끊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 내가 오늘 여기를 배울 차례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귀여운 북마크를 꽂아놓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할 거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보시면 연필도 있고 햄도 있고 자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또 아이들이 재밌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쁜 포장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북마크를 또 넣을 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그냥 북마크만 하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여기 보시면 책을 몇 번 읽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퓨처의 다양한 리더스라든지 코믹북 같은 거를 이제 학교에다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런 거를 수업 전에 또는 끝나고 나서 조금 봤다 그러면 한 권만 쓰면 한 번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는 내가 리딩 배웠던 거에 오늘 몇 번 읽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는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요거는 내가 이번에 목표하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냥 북마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양하게 직접 내가 색칠해서 만들거나 뒤에다가 답안을 같은 걸 이렇게 뒤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시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마크는 새학기에 수업 전에 한번 같이 아이들과 만들어 보시면 또 재미있는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요. 다양한 것들 되게 예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라이팅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출력을 해봤고 그 북 바인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프린트물 같은 걸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파일 커버를 가지고 직접 색칠도 하고 이름도 쓰고 하면서 하실 수가 있고 또 네임택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출력하셔가지고 책상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책에다가 붙여준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이름을 써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플래너도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날의 액티비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처음 만난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기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bout me, all about me라는 그 글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있고요. 또는
find a friend who라고 해서 내가 안경 쓴 친구, 오늘 가방에 무슨 색깔이 있는 친구, 뭐 간식을 싸온 친구, 옷에 무슨 색깔이 있는 친구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서 너 이름 뭐야? 물어보고 너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게임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getting to know you bingo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친구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친구가 있으면 빙고 이렇게 하나씩 지어나가면서 하실 수가 있는 게임이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true or false를 적는 거예요. 나 스스로 왜 진진가라고 하잖아요. 진짜랑 가짜 섞어놔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는 오빠가 있어.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런 걸 맞춰 나가는 이런 게임을 직접 해볼 수 있게끔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올 한 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그 신문처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료도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고 있지만, 네. 자, 이렇게 제가 커버를 파일에다가 만들었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해서 지금 색칠을 안 했지만 색칠해가지고 예쁘게 꾸며주시면 아이들이 뭔가 자료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명찰들이 있는데요. 작게 이렇게 연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출력해서 앞뒤로 글을 쓰면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도 쓰고 그다음에 뭔가 글을 써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다 하실 수 있게 자료도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학기에 여러 가지 All About Me 자료들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책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겨가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완성해 나갈 수 있게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걸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책자가 이렇게. 요거는 학년에 맞게 어떤 친구는 조금 어리고 어떤 친구는 조금 더 고학년이니까 그거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좀 쓸 게 많으니까 고학년 친구, 이거는 조금 어린 친구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All About You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해봤는데 우리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을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여기다가 붙였어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포스트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띄어다가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다가 정답을 적는 거죠. 뭐 하나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은 다음에 직접 띄면서 진짜야, 거짓이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활용을 하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활용하시면 내가 따로 막 잘리고 오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쬐끄맣게 이렇게 나에 대한 책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죠? 작게 미니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직접 자기에 대한 책을 쓸 수가 있어서 좋겠죠.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reading activity인데요. What's the title 해서 이북에 아까 spotlight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서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요거 제목 뭘까?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뭔가 네, 엄마 아빠였어요, 사실. 그래서 my family 그림을 조금 보여주면서 제목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맞추지 않더라도 중요한 게 있죠. family 이런 것들이 들어간 단어를 말한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또는 아이들이 그 화면으로 봐도 재미있지만 사실 직접 손으로 뭔가 해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의 스토리 사진을 이렇게 잘라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이 좀 선명하게 잘 안 보이나 막 제가 섞어놨거든요. 일부러 잘 안 보이게. 자, 두 가지 그림인데요. 이제는 조금 뭔지 아시겠죠? 자, 요거예요. 요거는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프루트인가? 프루트라고 하기엔 요건 아닌데 그러면 프루트 아니면 베지터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거는 뭘까요? 뭔가 피부 보호색에 뭔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게 보이죠. 자, 그냥 잘라놨을 때는 아마 맞추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퍼드처럼 아이들이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제목을 맞추는 거니까 되게 재미있어 하고 조금 더, 오늘 이거 배울 거구나라는 것을 막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fruit or vegetable 이게 제목이었고요. 요거는 hiding animals. 뭔가 hide, 뭔가 숨다, animal 이런 게 들어가면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 전에 오늘 배울 게 뭔지를 한번 보시는 걸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host writing하고 potato chip이라는 것은 단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흰색 색연필로 흰 도화지에다가 단어를 막 여기저기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적은 거를 상대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시면 막 단어가 알파벳이 하나씩 나오죠. 또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단어를 뭉쳐서 하나의 단어를 작게 여러 가지 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주거나 아니면 릴레이로 한 번씩, 그러니까 다 이렇게 칠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구역을 정해서 칠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느 팀이 더 많은 단어를 맞추는지 이런 게임을 해주면 되고요. 이 포테이토 칩 같은 경우는 원래는 형용사, 포테이토 칩을 꾸밀 수 있는 형용사를 쭉 쓰는 거였는데, 이거를 대신에 가운데다가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상대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하나를 딱 주고서 이 단어를 먼저 붙여놓은 상태에서 가운데에 칩 있는 데다가 단어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단어를 통해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옆에다 막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적었던 단어를 떼버려요. 그런 다음에 상대팀에게 주고 과연 가운데의 단어가 뭐였을까?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막 고심하겠죠. 이 단어 뭐지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단어를 확장해 가는 이런 게임도 되니까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즐링 월즈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알파벳 여러 개를 주고서 단어를 이제 쪼갠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지 더 많은 단어를 만드는 팀이 이기는 걸로 게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펠링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보시면 직접 단어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어를 제가 지금 미리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단어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it 이런 단어를 적었다. 그럼 이렇게 딱 적었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적었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 직접 아이들이 쓰는 거 연습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ABC 오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순서대로 그다음에 내가 직접 이렇게 따라 쓰는 거 또는 뭐 색칠을 하거나 여기 타이핑을 해보거나 밑에 보시면 색깔 빨간색, 모음 빨간색, 자음은 파란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쓰면서 또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또 뭔가 사인 랭귀지에서 A는 뭐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써볼 수가 있고 다양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없으셔도 되겠죠. 단어는 이것만 하면은 아이들이 완전 단어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서 정말 유레카를 외쳤거든요. 너무 좋은 자료인데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텐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주어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그 이북에 있었던 주사위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는데 그냥 주사위만 하지 마시고 표를 이렇게 하나 딱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사위를 굴렸을 때 5번이 나왔으면 he가 되잖아요. 그 문장의 주어를 he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he로 바꾸고 자연스럽게 동사도 그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고 얘는 단어를 바꾸는 건데 그냥 바꾸면 재미가 없으니까 공에다가 단어를 써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별로 쭉 서가지고 일자리로 서도 되고 동그랗게 서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내가 받았을 때 보이는 단어로 그 문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빨리빨리 바꿔서 팀별로 만약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단어를 바꿔서 문장을 말했을 때 가장 빠르게 한 팀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재미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안 되니까 이 자료들을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용한 사이트도 이 두 사이트도 정말 되게 좋거든요. 둘 다 그냥 무료예요. 가입도 안 하셔도 되고 바로 들어가셔 보시면 되는데 항목별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꼭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알파벳, 뭐 넘버, 레터, 차트,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크래프트, 기프트,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게임도 있고 하니까 보시고, 여기는 특히 색칠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필요한 주제별로 아니면 뭐, 계절별, 학기별,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별로 여러 가지 있고, 또 새 학기에 아이들이 영어 이름을 만들었을 때 영어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색칠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을 가지고 뭔가 직접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퓨처의 스마트 리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스마트 리딩으로 수업을 하고 싶으시죠? 네,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교재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교재의 다양한 특징들 꼭 활용하시고 액티비티와 자료도 활용하셔가지고 재미있게 수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3월에 또 있을 웨비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퓨처의 교재 스마트 리딩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